지금 블록체인 장부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공포에 팔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그 물량들을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중심에 미국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들, 그리고 중국 채굴 장비 회사 비트맨을 둘러싼 국가안보수사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알고 계신 분들께서 정말 드물 겁니다. 근데 이야기의 시작은 이 레드 선셋 작전이라는 이름의 연방수사인데요. 미국 국토안보부 측에서 중국의 비트메인이라는 회사를 조사하고 있고, 또 비트메인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쓰이는 전용 장비, 그러니까 ASIC라는 이 채굴기를 만드는 세계 최대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금을 캐려면 곡괭이가 필요한데요. 그 곡괭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바로 중국의 비트메인인 겁니다. 근데 이 곡괭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뒷문, 이른바 백도어가 심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 와이오밍주에 있는 핵미사일 기지 근처에도 이 비트메인 장비를 쓰는 채굴장이 있었거든요. 중국산 장비가 미국의 전력망이나 군사시설 근처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세운 회사, 아메리칸 비트코인 코퍼레이션, 줄여서 ABTC라고 부르는 이 회사가 그 비트메인으로부터 무려 3억 1,400만 달러치, 우리 돈으로 4천억이 넘는 채굴 장비를 사들였다는 건데요. 안보 위협의 대상으로 지목된 바로 그 회사의 장비를 대통령 아들네 기업들이 대량으로 구매한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결제 방식인데, 현금을 주고 산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히고 가져왔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이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또 최악의 경우에 집을 압류하겠죠. ABTC가 한 일도 바로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6,900개의 비트코인, 현재 시세로 4억 6천만 달러 정도 되는 거를 담보로 잡히면서 장비를 가져온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담보 가치가 올라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사실상 공짜로 장비를 얻는 셈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담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됩니다. 대통령 아들네 회사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시장에 쏟아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중국 기업인 비트메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 일가 기업의 재무적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은 채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도 운영 중에 있고요. 여기서 USD1이라는 자체 스테이블코인까지도 발행하고 있고요.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인데, 근데 이 USD1이 올해 초에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 MGX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2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그 결제를 전액 USD1으로 정했고, 이 테다나 서클 같은 검증된 스테이블코인이 있었는데 굳이 트럼프의 USD1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돈의 흐름이냐? USD1 같은 경우는 발행할 때 미 국채를 사서 그 이자로 수익을 냅니다. 20억 달러치 국채의 연간 이자가 대략 8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USD1의 지배 지분 60%를 가진 트럼프 일가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아무런 위험 부담도 없이 연간 수천만 달러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 중동의 국부펀드 입장에서는 미국 은행 시스템의 복잡한 규제를 피하면서 또 암호화폐 시장에 돈을 넣을 수가 있겠고요. 동시에 미국 최고 권력자한테 합법적인 형태로 경제적인 이득까지도 제공을 하면서 이 정치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위상이 이 국가의 손을 떠나가지고 사적인 권력의 도구로 쓰이는, 한마디로 달러 패권의 사유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바로 이 지점을 정조준합니다. 이 3월 말에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한테 서한을 보냈는데요. 비트메인 조사 결과를 공개해라.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이해관계가 이 조사에 개입된 건 아닌지 해명해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워런 의원 측에서는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정부가 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서 비트메인 장비의 추가 수입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장비를 전부 다 가져다 놓은 트럼프 일가의 ABTC는 경쟁자도 없이 미국 채굴 시장을 독식하게 될 겁니다. 이 국가안보조사라는 명분이 결과적으로 경쟁자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데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물리적 기반인 해시레이트, 그러니까 채굴 능력의 통제권을 과연 누가 쥘 것이냐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전쟁인 거고, 동시에 달러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한가운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을 해보자면요. 먼저 세 가지 핵심 지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M2 통화량인데, M2라는 거는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을 말을 합니다.
현금, 예금, 단기 금융상품을 전부 다 합친 거고요. 2026년 2월 기준으로 미국의 M2는 22조 6천억 달러, 전년 대비 5.4%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는데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다는 뜻이고요.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돈이 풀리면은 비트 가격은 50일에서 70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 가격 어떻죠? 6만에서 7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시중에 돈들은 풀렸는데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그 정답은 스테이블 코인에 있습니다. 이 시장 안으로 들어온 돈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데 쓰이지 않고요.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서 쌓여가지고 이자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 내부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1,420억 달러까지 불어났고 이 돈이 비트코인을 사는 대신에 디파이 프로토콜이나 거래소의 런치풀에 들어가서 연 10에서 20%의 수익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트럼프 일가의 USD1이요. 바로 이런 생태계의 정점에 있다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장에 들어온 자금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주는 엔진이 아니라 옆에서 이자만 빨아먹는 블랙홀이 돼버렸다는 사실. 하지만 이 돈이 언젠가는 움직이겠죠. 이 금리 인하라거나 규제 철폐라거나 어떤 여러 가지 촉매제가 터지면은 이 1,420억 달러 규모의 댐이 무너지면서 현물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펀더멘털적인 기반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이 숫자가 지금 가장 충격적인데 중앙화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약 230만 개, 전체 유통량의 11%밖에 안 되는데요. 2018년 이후에 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최근에 24시간 동안 8억 5천만 달러, 약 1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고요. 뉴스에서는 ETF에서 돈이 빠진다라고 호들갑인데 실제 블록체인 장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 공포를 틈타서 비트코인을 싸게 사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이른바 콜드월렛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의 씨를 말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식당으로 비유해드려 보자면요. 라면 가게에 면이 100개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몰래 와가지고 자꾸 면을 사다가 창고에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게에 면이 11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손님이 갑자기 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면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공급 쇼크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수요 폭발만 일어나도 호가창에 매물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폭력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7에서 58%에서 꿈쩍을 안 하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비트코인이 횡보하면 그 돈이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들로 흘러들어가는 이른바 알트 시즌이 왔었습니다. 근데 2023년 9월 이후에 무려 2년 반 동안 도미넌스가 단 한 번도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요. 이 미국 월가의 기관 자금들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죠. 비트코인만 매수합니다. 알트코인 쪽으로는 눈길도 안 줍니다. 알트코인 선물 시장의 펀딩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킨 투자자들이 무자비하게 청산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코인이 쉬면요. 알트코인이 간다는 그 공식들 이제 구조적으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 결국에 정리드리자면 M2 통화량은 사상 최고치,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은 7년 내 최저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에서 고착되면서 이 세 가지 데이터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종합하면 가능한 해석은 딱 두 가지예요. 이 비트코인이 더 하락한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이 역사적인 매직 구간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이 후자에 손을 대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돈들이 풀렸죠. 그리고 물량은 마르고 있죠. 자본은 조용히 쌓여지고 있죠. 이 뉴스가 아무리 공포를 자극한다고 할지라도 블록체인이라는 투명한 장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머니들이 ETF 유출이라는 표면적인 시장 잡음들을 역용해가지고 이 실물 비트코인을 폭발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걸 온체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종합방에서도요. 이 매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더 상승할까봐 수익 실현에 대해서 놓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익절을 하시고 제 타점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단기 종합방에서 최근에 안내드렸던 도지코인으로 140원에서 비중 조절해가지고 매수 타점 안내드리고 145원의 목표 타점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쳐다보고 신경 쓰면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 보는 매매가 아니라요. 적당한 단기 고점의 목표가에 걸어두고 여유롭게 대응하는 게 요즘 시장에서 훨씬 더 좋은 대응 전략이겠죠. 그렇게 도지코인이 익절됐으면은 그 다음에 도지코인이 흐름이 살아있고 또 진입하기 좋아 보이면 차라리 재진입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오르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더 갈 것 같은데 팔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는요. 결국에 수익 실현의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기 때문에 단기 종합방에서도 도지코인 익절 이후 다시 재타점을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팔아야 될 돈이고요. 수익 실현을 통해서 차라리 더 나은 수익으로서 리플 평단을 낮춘다거나 나를 위해서 쓰는 재밌는 매매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 시장 대응이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은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정보방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한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만 보시면은 오히려 손해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무조건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장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쪽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 물량으로 계속 모아가세요. 이거는 큰 흐름에 대해서 먹는 계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단타 물량으로서 운영을 하시면서 좋은 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목표가에서 매도하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말 그대로 지속적인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방금 전 엘프코인 같은 경우는 124원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129원의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했고요. 도지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140원 구간에서 매수해서 145원의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이 뭐냐? 아무 데서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 미리 진입을 하고 여기에 따른 정확한 목표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대응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단타로서 만든 수익들은 중장기 포트폴리오 계좌로 옮겨가지고 이 중장기 물량에 대해서 계속 축적하고 쌓아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단타 계좌에 넣어가지고 키우는 데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활용하셔도 됩니다. 뭐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거나 평소에 못 샀던 거 사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겠죠. 결국에 계좌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기다리는 돈, 그리고 단기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키워나가는 이렇게 굴리는 돈을 따로 놓습니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가 한계가 아니라는 거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진입하셔가지고 혼자 타점 잡기가 어려운 분들, 아니면 오랜 기간 내가 혼자서 투자를 해봤었지만 이렇다 할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단타방에 입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요, 먼저 챗 GPT를 활용한 단기 타점 수익방을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 XRP와 관련된 전용방이 있고요. 세 번째로 톡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는 브리핑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챗 GPT 활용방 같은 경우는요, 1년 365일 시장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하락했을 때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거나 진입 이후에는 목표 가격을 미리 걸어놓고 매도 체결되면은 알림 드리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규 타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과연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바닥을 짚은 시장인지, 아니면 다소 비싸게 내가 매수하더라도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시장인지 인공지능과 챗GPT 활용해서 짚어보면서 대응에 대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원칙대로만 편하게 그냥 대응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